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0.96% 상승, 코스닥은 1.74%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은 뭐 말씀드린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여기서 코스피가 1년 살짝 넘는 이 하락 추세를 이제 돌리기 위한 작업 구간에 들어갈 거다. 그래서 이 앞선 구간처럼 반등 나오고 이렇게 다시 재차 전저점을 깨거나 전저점까지 밀리는 구간보다는 이런 식으로 이제 돌파했고 추세 상단을 돌파를 했잖아요. 121선도 올라탔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안착하고 나서 이제 기간 조정으로 좀 뺄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요 정도 뭐 박스권을 두고 이런 식으로 이제 소화해가는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싶고요. 코스피가 훨씬 더 이 하락 추세가 길었죠, 코스닥보다. 왜냐면은 이제 한 10월 전까지는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약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먼저 추세를 돌리기 위한 상단 돌파 구간에 들어갔고, 코스닥은 조금 더 코스피보다는 지금까지는 강했지만 이제 역전되어서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지금 강한 상황이니까요. 코스닥은 아직 이 추세 상단을 뚫어주지는 못한 상황이지만 결국은 뚫어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도 뚫고 이렇게 안착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기간 조정으로 아마 뺄 가능성이 크겠다. 지금으로서 이제 뭐 12월 13일에 있을 물가지수 발표와 14일에 있을 FOMC 회의 정도만 또 잘 넘기면 연말까지는 크게 시장 상황은 무리가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물가지수 발표가 뭐 혹시라도 정말 8% 갑자기 또 넘어버린다든지 이런 상황만 일어나지 않으면 크게 시장 간에서는 걱정할 부분은 없을 것 같네요. 네, 그럼 테마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제가 저번 주, 저저번 주 정도인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사실 지수의 등락보다는 이 장세가 훨씬 더 중요하다. 테마 장세가 화랑이냐 불황이냐 이 부분이 중요한데, 이제 네옴시티, 뭐 2차 전지, 그 다음에 원전, 그 다음에 뭐 재건, 이런 애들이 10월부터 11월 17일 전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시장에서 화랑이었습니다. 그래서 먹을 구간을 많이 줬고, 이 굵직굵직한 주도 테마들이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단기적으로 시세를 좀 내고 그 과열된 분위기가 식게 되면은 이 다음 주도 테마를 찾을 때까지 시장은 살짝 소강 상태에 들어갈 확률이 높죠. 그래서 17일 끝나고 한 일주일 정도는 뭐 저번 주는 그렇게 시장 자체가 재미는 없었던 것 같고요. 이번 주 이제 한알령 해제 기대감이나 사우디에서의 어떤 국내 이제 카카오엔터 비롯한 엔터에 대한 투자 기대감 으로 인해서 콘텐츠랑 엔터 관련주들이 움직이기 전까지는 시장이 그렇게 재밌지는 않았었죠. 근데 어찌됐건 시장은 어떻게든 주도 테마를 만들어내는데 이 주도 테마의 강도, 그러니까 뭐 S급이냐, 뭐 A급이냐, 이런 차이, B급이냐, 이런 차이들이 우리의 계좌를 얼마나 살찌우느냐를 결정짓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네옴시티는 뭐 S급으로 쳐줄 수 있을 만큼 굉장히 강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얘네들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요. 얘네들이 이제 조금 소강 상태로 들어가고 나서 지금 나온 애들이 뭐 그나마 조금 할 만한 애들이 지금 콘텐츠 쪽인 것 같은데, 얘네들은 뭐 S급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뭐 지금 그 재벌집 막내 아들로 시세를 내고 있는 레몽레인도 사실은 옛날에 뭐 우영우로 시세를 냈었던 뭐 A스토리처럼 단발성 한 번 뽑고 죽는 재료지, 이 애를 가지고 뭐 네옴시티 애들처럼 막 1파, 2파 이렇게 바닥권에서 3배, 4배 이렇게 갈 수 있는 재료는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금 시장에서 S급, A급 테마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나마 좀 A급 종목이었다라고 보는 게 웰크론한테이었죠. 저희 이제 정의원방에서 여기서 사가지고 상한가 먹고 이제 갭에 좀 팔았는데요. 요날 이제 제가 이 엘크론한테에게 접근 관점도 말씀을 드리면서 오랜만에 기법에 대한 강의도 좀 드렸었는데, 지금 이제 네옴시티 수처리 관련 테마인 웰크론한텍과 모듈러 주택 관련 테마인 뭐 SY 덕신하우징, 뭐 지금 시간에서 조금 오르고 있는 코오롱 글로벌,
이런 애들로 네옴시티 관련주가 완전히 재료 소멸이 되기보다는 조금씩 테마가 확산되면서 이어지는 분위기도 있고요. 지금 네옴시티는 일단 옥석 가리기가 좀 되는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뭐 가능성에 대한 것들 가지고 테마가 시세를 좀 냈다라고 하면 이제 실제로 수주가 되는 종목들에서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이 좀 나와주는지, 그러면서 예를 들면은 뭐 한미글로벌은 여기서 더 가기 좀 힘들지 않을까 싶긴 하지만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까 뭐 옛날에 뭐 신풍작이나 이런 거 생각하면 또 모르죠. 아무튼 가능성은 열어두고 지켜는 보자. 다만 지금 어떤 그냥 어떤 실제 수주권과 관련이 없이 약간 이제 그 기대감만 가지고 올랐던 애들은 죽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싶고요. 여기서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는 애들이 다시 한번 시세를 내는지 그 부분을 이제 네옴시티 관련주들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우리 이제 1차 선발대였던 네옴시티 관련주들보다는 이제 최근에 오르고 있는 수처리 관련 테마 웰크론한텍이 급등을 했고 단기 과열이 들어간 상황이잖아요. 근데 얘가 이렇게 보시면은 신고가입니다. 여기 전고점을 다 뚫어놨기 때문에 또 쉽게 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단기 과열 동안에 얘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올려놓는다라고 하면은 단기 과열 3일 끝나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급하게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겠죠. 그런 부분 조금 염두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러니까 웰크론한텍이 단기 과열에 들어가면서 혹시 2등주, 3등주였던 시노펙스나 뉴보테 이런 애들이 이제 순환매가 좀 돌 수 있을까라고 지켜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큰 움직임은 좀 없어요. 하지만 뭐 차트적으로 뽑고 지금 횡보하고 있는 뭐 나쁘진 않은 상황인데요. 지금 시장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애들도 그냥 버티고 있는 거일 수 있어서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좀 나올 때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일정 재료 관련해 가지고 좀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좀 2개 정도 있었는데 제가 어제 엊그제 방송을 못하는 바람에 못 알려드렸습니다. 1월 24일이니까 오늘 일회용품 제한 법령 시행이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이제 비닐봉투가 사용이 금지되죠. 요게 있었기 때문에 보통 재료가 그러니까 재료가 있는 D-데이 정말 가까우면은 마이너스 1, 조금 전에 오르면 마이너스 2에서 3, 요 정도 안에 한 번 정도는 반등이 나와주기 때문에 조금 널널하게 접근하시는 분들은 D-데이 앞두고 한 3일 전부터 우리가 조금씩 모아간다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시세를 줄 수 있는 부분이었죠. 근데 얘네들 뭐 관련주가 삼육물산이나 이런 애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애들도 접근할 수 있었는데 제가 방송을 좀 못 해드린 바람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근데 얘네는 이제 단발성 재료로 끝나죠. 이런 어떤 뭐 이런 부분들은 기대감이 이제 더 이어지는 부분이 아니니까 한번 단발성으로 이런 애들은 특히 이제 시간애를 노리고 접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28일 날 사우디 주택부 장관이 방한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모듈러 주택 관련주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 이제 월요일이 얘네들도 일정이 D-데이잖아요. 그러면은 금요일, 목요일, 수요일 그러면은 수요일 정도부터 모아간다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또 해볼 수 있었겠죠. 근데 또 어저께 딱 얘네들이 시간에서 급등이 좀 나왔었습니다. 덕신하우징이 시간에 땡기고 일단은 음봉이긴 하나 뭐 나쁜 음봉은 아니에요. 여기 이렇게 이제 매물을 소화하는 음봉일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요일이 D-데이니까 내일 또 땡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었는데 일단 시간에서 역시 또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덕신하우징도 조금 오르고 있고 오후 코론글로벌이 시간에 상한가 들어갔네요. 야, 그러니까 얘가 이제 원래는 네옴시티 관련주로 움직이다가 모듈러 주택 쪽으로 완전히 이제 편입이 돼가지고요. 움직임이 수상하다 했는데 역시 뽑고 죽이고 여기 이제 여기가 저항 구간이잖아요. 꼬리 제외하고 여기서 오늘 장중에 이제 뉴스 띄우고 슈팅 한번 나왔다가 죽었지만 다시
요 이제 시간에 상한가 들어가는 듯한 모습입니다. 네, 네. 띄우고 아마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내일. 그러면 이제 모듈러 주택애들은 내일까지 매매를 하고 말아야 되겠죠. 월요일이 재료 소멸일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나마 지금 네옴시티 관련주 중에서 조금 움직임이 조금 준비를 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애들이 인디에프랑 뭐 기가레인 이쪽 애들, 그러니까 킹살만 파크죠. 네, 여기 킹살만인데, 네, 스마트시티 관련주이기도 하고요. 얘네들이 움직임이 조금 수상하다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차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코론 글로벌이랑 차트는 비슷해요. 뽑고 죽이고 뽑고 다시 이렇게 이제 돌파가 나오는 구간인데, 뭐 한번 보시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얘도 보시면 뽑고 죽이고 다시 이렇게 이제 쌍봉처럼 만들어 놨는데, 여기서 이렇게 이제 가는 흐름이 좀 나올 수도 있겠는데, 제가 얘가 지금 위험 딱지를 달고 있어가지고 조금 안 내키긴 하나. 그렇다면 뭐 기가레인을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얘도 제가 참 좋아하는,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이거 하나는 머릿속에 이제 거의 세뇌가 되셨을 겁니다. 상한가를 만들어내고 이 상한가 종가를 지켜내는 애들의 움직임을 잘 보셔야 된다. 박스권 움직임 가져가다가 결국은 한번 또 뚫어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철도 애들이 일단 처음에 시세를 낸 날만 해도 얘네들 좀 괜찮겠다 싶었는데, 이날만 뽑고 생각보다 그렇게 아직까지는 움직임이 없습니다. 특히나 부산산업이 대장이었는데 얘는 진짜 이 너무하리라 생각이 들 만큼 반등도 없이 일단은 요 정도까지 빠졌습니다. 근데 이렇게 죽으래는 저는 아니라고 조금 보고 있어서, 부산산업이랑 뭐 대하TI도 보시면 기준본 뽑고 여기서 안착하고 스물스물 좀 이렇게 땡길 것 같은 분위기가 있어가지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언제 갈려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현대로템이 뽑아줘야 얘네들도 같이 움직임이 나올까라는 생각을 지금 좀 갖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대로템이 여기서 뽑느냐 죽느냐 약간 이제 기로인데요. 얘가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놨다라고 하면은 뽑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뭐 최소한 뭐 전고점까지는 한번 뽑아줘야 할 것 같아서, 현대로템이 만약에 뽑으면 얘네들도 같이 시세가 좀 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어요. 철도 애들도 이대로 죽긴 좀 아쉽다. 그 다음에 수소 애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동화성이 상한가 종가를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반등이 나오는지 보시고요. 뭐 풍국주 정도 뽑고 나서 지금 부산산업이랑 비슷하죠. 여기서 반등 한번 나오고 나서 여기서 이제 추세를 이런 식으로 이제 돌아나가는 건지 아니면 진짜 여기서 다 털고 죽은 건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수소 관련주들은 12월에 뭐 날짜가 정해지진 않았는데 수소법 개정안 시행 재료가 또 있어서 조금 롱텀하게 봐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탄소 포집 애들은 뭐 KC 코트레랑 KC 그린홀딩스 애들, 뭐 얘네들도 일단 뽑고 이 구간 안에서 롤링이 좀 일어나고 있는데요. 뽑고 한번 다시 이렇게 또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얘네들도 뭐 나쁘진 않다. 캐시 그린홀딩스도 보시면은 뽑고 죽이고 뽑고 죽이고 뽑고 이런 식으로 아마 121선 한번 여기 돌파 한 번은 나올 것 같아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1차 선발 때 애들도 일단 히림은 대주주 매도가 있었어 가지고 조금 주의 종목이라서 지금 이런 식으로 얘가 가려면 이렇게 이제 쌍바닥만 들고 가져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뭐 히림 그래도 실제로 거기 예전에 그 리스팅 돼 있던 애들이 한미글로벌, 히림, 코론글로벌 이런 애들이라서 한미글로벌은 시세를 너무 많이 냈고 히림은 대주주 매도가 한번 있었어 가지고 찝찝하고,
구경지NM, 유니트론테. 아무튼 얘네들이 물론 지금 1차 파동이 나왔고 2차 파동으로 물론 넘어갈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전처럼 너도 나도 막 다 네옴시티 붙여가지고는 이제는 못 갑니다. 얘네들이 혹시 가더라도 개별적으로 실제 어떤 구체적인 뭐 계약건이라든지 수주 뉴스가 있어야 좀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움직이면 뭐 그때 보면 되니까요. 네, 그 정도 보고 있고. 네, 네옴시티는 뭐,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재건주들은 여기서 이날 제가 했던 방송이 생각이 나는데, 야, 뭐 차트 자체는 뭐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 밀고 올라간 듯한 느낌이었고, 여기서 또 뭐 다시 이렇게 뽑아줄 수도 있다라고 봤어요. 근데 요날이 이제 제가 일요일 날 방송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뉴스가 뭐 내년 봄에 종전을 기대한다 뭐 이런 식으로 뉴스가 나왔는데 그 뉴스에 그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제목만 뭔가 기대감을 갖게 하지 전혀 기대감을 갖게 하는 뉴스가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이때 그냥 우크라이나 쪽에 어떤 바람에 가까웠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전혀 뭐 대화가 되는 부분이 없었던 것 같고 그러면서 오히려 뭐 휴전이나 종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뉴스는 전혀 이날부터 그냥 쏙 들어가 버리고 오히려 전쟁이 더 악화되는 상황으로 좀 갔죠. 그러면서 얘네는 그냥 이렇게 되면은 아예 그냥 뭐 모멘텀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이제 가야 될 자리에서 못 가니까 자위실험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보고요. 일단은 데모는 요 정도까지가 조정받을 수 있는 좀 마지노선이지 않겠느냐 봐요. 그래서 21선 눌림목자리기도 하고 여기서는 얘네가 가려면은 준비를 다시 하려면은 돌아 나가줘야 된다. 여기서 만약에 추가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조금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역시 얘네들이 이제 뭐 세력들이 자기 마음대로 뭐 전쟁이 점점 더 뭐 러시아 또 동원령 내려가지고 70만 명 이제 징집한다고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세력이라고 하는데 뉴스가 받쳐주지 않는데 땡기기는 힘들 거라고 보고요. 얘네들은 어쨌든 전쟁 관련 조금 호재가 나와야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 거라서 당분간은 조금 힘들 가능성이 크겠다. 그다음에 뭐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때문에 지금 뭐 정치 관련주들도 좋죠. 얘네는 뭐 제가 요때 딱 테마가 형성됐을 때부터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이 이후로 그냥 파동 그리면서 쭉 가고 있고요. 한동훈 테마도 좋고 김동연 뭐 테마 PM 풍료는 와 이렇게 가버리네요. 여기서 이제 죽었다라고 봤는데 근데 조금 지저분하다. 오히려 저는 그냥 한동훈 테마를 볼 것 같고요. 아니면은 이제 이낙연 관련주들 이미 뭐 오르고 있기는 한데 주연테크나 뭐 남선 알미늄이나 남아토건 이런 애들 뉴스 체크 잘 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선 알미늄도 바닥에서 이제 고개를 드는 과정인데 요즘 장세랑 참 잘 맞는 종목이에요. 요즘 장세가 바닥에서 기고 있던 애들이 조금이라도 좋은 뉴스 나오면은 크게 이렇게 좀 튀어주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도 조금 더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 시간에서 조금 오르고 있네요. 오늘 이제 시세를 냈던 메타버스 애들도 같은 관점입니다. 요즘은 사실 어떤 분은 조금 매매하기 어려울 것이고요. 어떤 분은 매매하기가 좀 편할 거예요. 지금 이제 이런 어떤 바닥에서 기고 있는 종목들이 너무 많잖아요. 섹터 테마들이. 그래서 좀 이렇게 시간을 가지고 스윙 개념으로 롱텀하게 보시는 분들은 그냥 바닥에서 더 떨어질 거 없는 애들 그냥 사놓고 본업하고 이러다 보면은 언젠가 또 뉴스 나오면서 올라 있고 이래서 요런 매매 하시는 분들 입장에선 또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콘텐츠 관련주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나 뭐 이제 재벌집 막내 아들 관련주인 레몽레인도 지금 OTT 뭐 이랬다는 뉴스 있었는데 이거가 뭐 넷플릭스가 아니라 다른 걸로 제가 뭐 중국
매체에서 뭐 1위 하는 걸로 제가 아까 뉴스를 좀 봤는데 아무튼 네. 얘네 말씀드린 것처럼 우영우 에이스토리 때랑 비슷하게 아까 이제 단발성을 뽑고 죽을 가능성이 있어서 조금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가겠지라고 생각하고 접근하기는 좀 힘들지 않겠나 싶습니다. 물론 이제 시리즈가 아직 뭐 많이 남아 있기는 해서 어떻게 갈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애들 특징이 뭔가 뽑을 때 과하리만큼 조정 없이 뽑아버린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 특징이 뭐냐면은 그냥 위에서 한 번에 털어먹고 이렇게 죽는 특징이 좀 있어서 최대한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뭐 레몽레이는 이제 이미 올라버렸으니까 차라리 키다리 스튜디오나 뭐 이거 단발성으로 죽지 않고 그래도 조금 더 시세를 이어갈 수 있는 쪽이 얘네들이 아닌가 싶어요. 얘네는 이제 한알령 기대가 해제 기대감이니까요. 그래서 키다리 스튜디오도 보시면 뭔가 조정받지 않고 이렇게 쭉 밀고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 여기 241선까지 해가지고 보셔도 될 것 같고, 뭐 쇼박스나 뭐 이런 애들도 추가적으로 충분히 또 반등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이 싸니까 그냥 막 계속 이렇게 바닥에서 올라오는 애들이 최소한 121선, 241선까지는 한 번에 그냥 땡길 수가 있는 거예요. 세력들도 부담 없이. 이런 애들을 좀 주목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 뉴스가 나쁘지 않은데 라고 생각했던 게 테슬라 기가팩토리 관련 테마주가 형성이 좀 됐었는데 뉴스랑 테마는 되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일론 머스크가 그냥 원체 이랬다 저랬다 거짓말도 많이 치고 허풍도 많이 떨고 하다 보니까 이것도 뭐 그냥 윤 대통령 들으라고 그냥 립 서비스 해준 거 아닌가 해가지고 언제 또 뉴스 또 사실 아니다라고 나올 수도 있을까 막 그런 걱정거리 또 있기는 해가지고 일단은 뭐 이제 뭐 아주 비중을 또 실긴 좀 그렇긴 하지만 뉴스가 뭐 악재 안 나온다라고 전제하면은 뉴스 자체는 너무 좋죠. 뭐 1조 정도 투자한다라고 하니까 너무 좋죠. 뉴스 자체는. 얘도 뭐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애라 조금 더 추가적으로 시세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2차 전지도 뭐 금양, 미래나노텍 이런 애들 시세 너무 많이 나서 이제 조금 부담스럽죠. 비중을 태우기에는. 그래서 뭐 좀 이렇게 순환매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것들로 뭐 그린케미칼, 태경BK 이런 애들 저도 좀 보고 있었고 그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어제 저희 정혜원방도 여기서 사가지고요. 오늘 일단 팔고 나왔어요. 왜 팔고 나왔냐? 분봉상 움직임을 보는데 뭔가 너무 지저분하더라고요. 웰크로난텍 이런 애들처럼 그냥 뽑을 거면 한 방에 확 시원하게 뽑아주는 애들을 저는 좋아하거든요. 근데 너무 지저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력 보통 아니다. 쉽게 갈 놈이 절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뭐 한 8% 10%인가 먹고 이제 일단은 팔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쁘게 조정받고 돌아 나가면 그때 다시 보려고요. 이거 보세요. 이거 봐. 이거 봐. 세력 지저분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세력의 특징을 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해요. 예. 뭐 데모도 마찬가지죠. 아까 말씀드렸던 데모도 올라갈 때 분봉 움직임 보면 진짜 추접하기 그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딱 뽑을 때 딱 뽑고 죽는 게 아니라 근데 이런 것들도 좀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그린케미칼이랑 태경BK는 차트가 거의 비슷해요. 뽑고 이렇게 이제 박스권 돌파 관점으로 제가 보고 접근했던 거고 태경BK도 마찬가지고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 EM 플러스나 이런 애들도 지금 뽑고 여기서 투매 나오고 다시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쳐 올리는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태양광 애들은 결국 제가 뭐 말씀드린 대로 뭐 요때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현대에너지도 이 바닥권에서 이 구간을 이제 뚫어내고 그 다음에 여기죠. 차례차례 아마 소화를 해가면서 이렇게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힘들게는 하긴 했지만 어찌됐건 점점 우상향을 좀 해 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고, 하나솔루션도 결국은 여기를 여기 이 박스권을 뚫어 주면서 일단은 정고점 구간까지 한번 갖다 놨네요. 조금 더 시세가 나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대에너지도 한 75,000원이나 이 정도 부근까지는 한번 반등을 지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겠나? 네, 오늘은 이 정도 하고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